이런 거 보자. 이 제곱과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루트 A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A 맞지? 그러면 그 각도가 잘 보이나? 보통 사진 찍을 때는 이거 알지? 그냥 이렇게 찍지 말고 이걸 기울인 다음에 눕혀서 찍으면 이게 각도 달라지는 거 알아, 이거? 이게 보통 작가들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안 찍잖아. 요상하게 찍는 이유가, 되게, 모양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 구도가 재밌게 나오거든. 작가가 꿈은 아니야? 근데 왜 기울였다가 눕혔다가 이거를. OX. 왜? 괄호. 어디? 좀 크게? 중괄호. 뭐 있는데? 절대값이 나와야겠지? 제곱한 걸 루트한 거다. 그럼 A가 만약에, 그러니까 중3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 A가 만약에 양수야. 0 이상이야. 그럼 그대로 나와. 그러면 A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끄집어내. 자, 그러면 얘는 음수야, 양수야? 그건 약간 같이 따라 한번 해보려고. 음수일까, 양수일까? 그렇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해서 음수가 아니지. 얘 자체가 양수.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제곱의 루트가 있다 그러면 얘가 0 이상으로 만들어서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얘도 보면 제곱과 루트가 있으니까 얘를 떼고 나올 때 그냥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붙어서 나오겠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조사가 안 돼.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 얘가 0 되는 x값, 얘가 0 되는 x값 기준 잡을 거야. 얘가 0에서 0 될 거고 얘는 1에서 0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이 중에서는 여기서는 성립하는 게 있을까? 여기서는 있을까? 여기서는 있을까? 그걸 범위를 나눠서 따로 구하는 거야. 한꺼번에 못 구해,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돼버릴 거고, 얘는 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먼저 나눠놓고 볼까? 여기 있는 거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그럼 만약에 여기서 0 이하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0보다 크다라고 잡아도 돼. 모든 x를 조사를 할 건데 0보다 작은 부분 조사를 했잖아. 그러면 0도 조사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0 이상 이렇게 범위를 나눌 거야. 그 다음에 x가, 이쪽 부분은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는 그러면 얘가 양수가 돼버리네. x제곱 그대로 나올 거고, 어차피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1 이상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2 같은 거 넣으면 어차피 얘들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줍시다. 그냥 이항시키니까 x제곱 플러스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인수분해 바로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1. 둘 다 성립하는 건 아니지. 뭐 때문에? x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1 안 됩니다. 요거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서는 성립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3 요거 하나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0 이상 1 미만일 때 한번 볼까? 이항 해버리면 x제곱, 요거 없어지네? 이걸 넘길까? 제곱해서 3 되는 건 뭐 있어? 그렇지? 뭔가 누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자, 루트 3은 1보다 일단 크잖아, 맞지? 진짜? 그렇지? 그러면 0과 1 사이 아니겠지? 여기서는 둘 다 성립 안 해.
그러면 여기서는 해가 없었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볼까?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 하하. 근해 공식으로 넣을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1이고 b 다시는 요거 2로 나눈 거. 근해 공식 넣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됐네. 루트 2.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2가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을 텐데 1 이상이라 그랬잖아. 1에서 빼버리면 더 작아지니까 요거 성립 안 하겠네. 성립하는 거 요거 있겠네. 답은 얘랑 요 두 개가 답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잠깐만. 요거 혹시 절대값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 하나 할까? 참고사항이야. 혹시나 싶어서. 최소값 구하는 방법.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거든. 근데 요 최근에는 절대값 여러 개 있는 거 이만큼 있는 거 안 나와. 시간 엄청 잡아먹겠지, 맞지? 근데 내가 왜 굳이 이걸 적었냐면 엄청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서. 요거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을 구해봐.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고 얘는 1이고 5고. 맞지? 그럼 이 중에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얘가 홀수계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있지. x 0 넣어버리면 돼. 최소값이야 그냥. 만약 이게 짝수계였어. 뭐 뒤에 뭐 하나 더 있었다고 칠까? 그래서 7이 하나 더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 두 개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두 개 사이,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인 숫자 뭘 넣어도 상관없어. 결과가 항상 최소값 똑같이 만들어져. 그래서 일단 가운데 있는 거 넣어보면 최소값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절대값이 여러 개 있더라도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옆에 거 이거 한번 볼까? 자, 우리가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야. 처음 종이 넓이 구하라네. 요 길이를 x라 둘까? 그러면 가로 길이가 2배라고 했으니까 2x 이렇게 되겠나? 모퉁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잘라낼까? 요 길이가 2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요 길이는 x-2 뺐으니까 4만큼 줄어들 거고 요 길이는 2x에서 4만큼 줄어들었겠지? 자, 그러면 요거 넓이 한번 구해볼까? 뭘 구하는 거야? 요거 넓이 그러면 x-4 2x-4 곱한 거 이게 밑넓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맞지? 얘를 이렇게 접을 거니까 높이가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한 게 부피가 될 건데 그게 192가 됐대. 일단 전개한다 그러면 숫자가 커져.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묶어버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랑 얘 곱하게 되면 4 x-4 x-2가 192. 그래서 4를 먼저 약분해 버리는 게 편해. 그러면 4 16이고 8 이렇게 되겠네. 자, 역시 이거 전개하고 이항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곱해서 4 이제 48 되는 거. 요거 얼마 차이나? 얘랑 얘는 얼마 차이? 2 차이.
이 차이 나는 두 수를 곱해서 48 되는 거? 6, 8 이렇게 되겠나?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8인 거고 얘가 6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조금 편해. 그럼 얘가 8 되려면 x가 6 되면 되겠나? 에이 잠깐만. 8 되려면 아이고 x 10이지. 엄마. 그럼 x 10 넣으면 4 빼면 6 되겠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x는 10이야. 원래 그러면 여기가 10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20이었겠네. 원래 종이 넓이는 200이었겠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럴 때 혹시 이거 다 전개 한번 해봤지? 이거 난 내가 봤던 애들이 거의 90%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숫자 커지면 헷갈리니까. 이것도 볼까? 이거. 내가 30대 초반인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얘가 꽤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조금 직책이 조금 높아. 근데 전임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 이제 뭘 넘기고 갔는데 뭔가 거래처랑 계산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 진짜 똑같이 했어. 맨 처음에 X%를 사실 20%를 할인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러다 나중에 20%를 다시 증가시켜서 되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맞나? 여기 보통 주식이나 이런 거 알면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데 만약에 네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50%가 떨어졌어. 그럼 얼마야? 5만 원이지. 자, 50%가 올랐대. 얼마야? 10. 아니지. 20원. 이 5만 원에 대한 50%지. 2만 5천 원 밖에 안 되잖아. 7만 5천 원 밖에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 내용인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까?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얘는 반대네. 인상을 했네?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X%를 할인했대.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 가격을 A라고 두자. 그럼 X% 인상하면, 만약에 10% 인상했다 그러면, 전체 가격이 몇 %가 된 거야? 전체가 항상 얼마다? 100%. 10% 인상하면 110이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100에다가 인상하면 플러스, 할인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 인상한 것까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뭐 한 거야? X% 인하를 했대. 잠깐만. X인데. 전체 100에다가 X만큼 요렇게 해서 팔았더니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대. 처음 가격이 A였잖아. 그거에다가 9%, 전체 100에서 9%가 더 낮아지더라. 이렇게 된 거야. 식을 이렇게 세우면 돼. 일단은 인상한 거에다가 다시 할인할 때는 인상한 금액 자체가 원래 금액이 되니까 그래. 여기다가 계속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볼까? A 양변에 약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먼저 100을 곱해버릴까? 이렇게 없어질 거고, 요거 먼저 보면 얘랑 분모 100이 있는데 그게 100에서 9 빼니까 91 이렇게 됐을 거고, 그걸 다시 이항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합차 보이지? 이게 x 넘길까? 넘기면 900 x 얼마? 3. 잠깐만. 절대. 잠깐만. 이렇게 x 제곱이 900. 900은 뭐의 제곱이다? 그렇지. 우리가 가격을 300% 인상하면 이거 폭동이 일어나.
약간 요렇게 됐습니까? 근데 x가 0보다 크겠지. x% 인상한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인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봐, 금방 깨달았단 말이야. 네 친구도 금방 이거 얘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잠시 멈. 자, 0이 아닌 두 실수 요렇게 됐다. 자, 루트 a와 루트 b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앞에 생겼어. 그 말은 뭐 언제? 그렇지.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원래는 0이 되어도 이 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근을 판별한다는 건 판별식을 사용하자 이 말이겠지. 그래서 b제곱, 여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 공식에서 b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b.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음수 제곱하게 되면 부호가 양수.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네. 부호가. 그러면 양수랑 양수가 됐네. 부호가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혹시 니도 이제 보통 이쪽이 가려울 때 이렇게 긁어? 이렇게 또 넘어가 볼까? 오? 네.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려면 식은 원래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2차항 계수가 a였으니까 여기다가 a가 곱해진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문제가 2차항 계수가 1이긴 하다, 맞지? 자,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기억하고 있나? 확 해버릴까? 말해봐. 이야, 이제 하나 아는 게 나왔네. 자, 그럼 두 개의 곱은? 그렇지, 두 개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 두 근의 합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걸 만족할 때 양수 k 값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자, 그럼 우리가 요거 어떻게 만들면 좀 편할까? 그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랑 우리가 구해야 되는 조건이랑 요걸 연립을 잘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K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 대신에 K만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요거 주어진 조건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차라리 K를 먼저 소거시켜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먼저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 두 개 빼버리면 어떻게 돼?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볼까?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주어진 걸 하나씩 대입해 볼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5니까 얘는 그냥 5야. 얘는 k 플러스 1이네. 그거의 제곱이야. 얘는 k 마이너스 1이니까 4 곱하면 4k 마이너스 어이구 되겠네. 요 식을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k에 관한 식이 되네. 내가 아까 했던 말은 알파 베타를 소거시키면서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k제곱 요 앞에 거부터 보면 플러스 2k 플러스 1은 얘는 4k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 항에서 k제곱 마이너스 2k 그냥 이렇게 돼버리네. k는 0 또는 2 이렇게 될 건데 양수 k라는 조건. 그래서 2가 될 거다. 그 다음 비슷한 거 하나 더 풀어볼까? 이거
우리가 지금 절대값 계속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은근히 헷갈려.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고 보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K야. 우리 이런 거 볼까? 절대값 알파 제곱하면 그냥 알파 제곱과 같지? 혹시 이게 저 뒤에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니 혹시 매직아이라고 알아? 아니요.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봐봐. 뭔가 너의 눈빛은 이 매직아이를 볼 때 그 눈빛이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난 남들이 나한테 다 사기치는 줄 알았거든. 왜 그 그림에 점 막 이렇게 있는데 보면 입체적으로 막 보이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 아, 재밌는데? 자, 알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곱하면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나? 너무 당연한 건데 식에서 우리가 써먹을 때 조금 힘들어. 양변을 제곱을 해버릴 거야. 그러면 요거 전체 제곱, 절대값 알파 이거 전체 제곱한 게 이거 7 전체 제곱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지. 자, 그럼 얘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에다가 절대값 베타의 제곱한 게 49야 요렇게 됐는데, 얘는 어차피 알파 제곱이거든. 얘는 어차피 베타 제곱이란 말이야. 그 다음 얘는 뭐야? 절대값을 합칠 수 있어. 그게 49야 이렇게 만들어졌네. 자, 그러면 얘는 K라는 걸 알고 있네.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럼 얘도 표현해 봐야 되겠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9 마이너스 2K에다가 얘는 플러스 2 절대값 K가 49야까지 됐어. 요렇게를 식을 간단히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요거 넘겨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가 4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절대값 K가 20 됐나? 만약에 K가 0 이상이었다면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20 말이 안 되지.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 그럼 이건 틀렸네. 그래서 K가 음수였을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 얘는 음수였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그게 20이 되고, 마이너스 2K가 2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0이었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은근히 따질 게 약간 자잘한 거지만 촘촘하게 많지? 이런 것들. 자, 얘도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부호가 달라. 예를 들면 하나가 2였어. 나머지는 부호가 달라. 근데 절대값이 같아. 마이너스 2야. 이 말이겠지. 그러면 얘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 0이란 소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근과 계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얘가 0이야.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뭔가 방향성을 찾은 것 같지. 자,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0이 될 거고, 근데 또 하나 더 체크해 봐야 돼. 뭐 어떤 거냐면 지금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뭐가 돼? 부호가 음수. 그래서 두 근의 곱 3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잖아. 얘가 음수가 되어야 해.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음수가 되어야 해. 이 양학과 m은 1보다 커야 해 라는 조건이 붙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2차잖아. 얘가 1차 계수가 0 되려면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한 개 1보다 큰 것만 답이 될 거야.
2, 3, 마이너스 여기 붙겠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는데 1보다 커야 하니까 얘만 답이 되고 얘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이건 무슨 소리지? 자, 얘도 한번 봅시다. 두근, 두근. 일단 식을 적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1. 이렇게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얘 자체가 이거의 두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냥 합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먼저 합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지. 마이너스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 두 개 곱해볼까? 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곱하면 아이쿠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두근의 곱, 요건 두근의 합. 요거 먼저 적을까?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거 먼저 적을까? 그냥 뭐 상관없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통분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얘 보면 마이너스에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제곱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편하게 나타내고 싶기는 해. 얘가 알파 제곱, 아이고,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맞지? 그걸로 적으면 계산할 때 좀 편할 것 같기는 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됐어. 좀 글씨체 좀 작게 적을걸. 자, 그래서 두근의 합 이제 주어졌잖아.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요거는 곱 1 합 마이너스 3 그러면 0이네. 됐나? 알파 베타 샬라샬라샬라 합. 어디 잘못 넣은 거 있나? 두근의 합이 이렇게 됐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얘는 통분해버렸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얘 알파 베타가 1, 얘는 합은 어차피 마이너스 3. 됐나?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촥촥 0 이렇게 되겠네. 합이 0이야. 곱도 한번 구해볼까? 곱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1. 얘도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이겠네. 어차피 분모 1이지. 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7이니까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겠다, 맞지? 곱이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두근 이거 두 개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게 마이너스 a거든. 그게 지금 0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a분의 c 곱 그거는 b가 됐네. 그게 지금 곱 마이너스 5가 된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해라.
뭐 어차피 A 0이지 맞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서서섬. 얘를 한근이 얘라고 했는데 이 분모에 이제 호수가 있으면 이거 유리화시키고 싶지? 그래서 1-i분의 1은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얼마게? 그렇지. 2분의 어이구 1 플러스 i가 원래 한근이었던 거야. 그럼 다른 한근은? 실수 AB니까 이 조건이 있으니까야 나머지 켤레근 2분의 1 마이너스 i 얘가 나머지 한근인 거야. 이거의 합과 곱을 구하면 얘 두 개 합하니까 2분의 2니까 1이다 맞지? 이렇게 될 거고 1 곱은 4분의 2분의 1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AB가 뭔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fx는 그래서 A가 얼마야? 부호 반대지. 마이너스 1. B는 그대로겠네? B는 2분의 1.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얘가 0 되는 x값 대입하면 되지. x에 2 대입해볼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맞았던 거였어. 그래요?